자, 오늘은 신형 니로 전기차를 만납니다. 1세대 니로 EV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로 하이브리드랑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뒤의 범퍼나 이런 데 디자인, 그 다음에 휠,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실내도 구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패드 시프트 있는 데가 완전 정차할 수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한다는 거, 이런 점도 차이가 있고요. 뭐 뒷좌석에 센터 터널이 아예 없다, 이런 점들도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니로 하이브리드랑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이제 1세대 니로 EV랑 좀 비교를 해보면 실내는 확실히 좀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신형 차체이다 보니까 너비도 한 2cm가량, 길이는 4cm, 4.5cm 정도가 늘어났는데 휠 베이스는 한 2cm가 늘어났어요. 소폭 개선이 있었고 204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끼워졌고요. 배터리 용량도 기존이랑 거의 같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01km로 인증받았어요. 385km 정도 되던 게 16km가 늘었는데 차체는 더 커지고, 그랬지만 무게는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조금 늘었습니다. 회생제동 관련해서도 니로 EV가 처음 출시되고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다듬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코나 EV나 쉐보레 볼트 EV, 이런 차들에서나 40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니로도 당당하게 400km를 넘었습니다. 상품성 얼마나 개선이 됐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니로 EV는 그전에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형이 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몇몇 개가 보여요. 우선은 가속감입니다. 가속감이 조금 더 경쾌해졌어요. 이거는 무게가 살짝 감소한 데서 오는 건지 다른 부가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노멀이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좀 더 경쾌하고 가속감이 조금 더 호쾌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가속하는 느낌 자체가 이전에는 꾹 밟았을 때 울컥울컥 힘을 냈는데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노멀 모드에서는 힘을 열심히 쏟아붓긴 하는데 동시에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쏟아내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가볍게 가속을 하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워졌다는 점에서는 사용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페달도 적용이 됐는데 패드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 회생제동의 강도를 0부터 4단계까지 지원을 합니다. 0단계는 아예 이제 회생제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코스팅 모드 같은 느낌이고, 1단계로 놨을 때가 약간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연차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이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요만큼씩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1단계로 두시면 됩니다. 2단계부터는 회생제동이 꽤 많이 걸립니다. 4단계로 놓게 되면 이제 아이페달이 켜지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꽤 급격하게 줄고요. 완전 정차까지 지원을 해서 정차 시에는 또 문구가 스탑이라는 문구까지 뜨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2단계, 3단계로 혹은 아이페달 모드로 다녀도 괜찮던데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단계를 낮춰놓는 게 발의 피로도가 덜 하더라고요. 발목에 힘을 꽉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페달 모드 같은 데서는, 이런 도로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시내 도로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초반에 나왔던 회생제동 느낌은 조금은 과했어요. 막 확 들어갔다 확 나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정제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워졌고, 전기차를 처음 타는 분들도 꽤나 괜찮을 만한 느낌입니다. 멈출 땐 당연히 회생제동이 메인이긴 하지만 전기차에서 급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저속에서 멈출 때, 이런 때는 또 브레이크 패드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때도 보면은 제동력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승차감 그리고 NVH 요겁니다. 근데 1세대 니로 그리고 1세대 니로 EV에서의 승차감이나 소음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였어요. 전기차가 저속에서는 어떤 차나 다 조용해요. 어떤 엔트리 모델을 타도 저속에서는 다 조용합니다. 근데 중속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차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전에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많이 들렸고요. 나름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었지만 풍절음도 꽤 거슬릴 만큼은 들렸어요. 근데 일단은 풍절음 많이 줄었습니다.
있습니다. 옆쪽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다 적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오는 바람 소리도 많이 억제를 했고, 하체에서의 소음도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한 100km 정도로 달려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고 물 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소음은 확실히 잘 차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밑에서 튀는 소리들은 여전히 좀 들리긴 해요. 확실한 거는 이전보다 정숙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한 브랜드도 아니고 프리미엄한 모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정숙성을 바랄 건 없는데 이전과 비교하면은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세대 체인지 하면서 조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차가 뭐 뼈대를 아예 바꿔버리고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링 느낌은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같이 나오던 차들이 코나 EV, 니로 EV, 그리고 볼트 EV 뭐 이런 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볼트 EV랑 코나 EV가 핸들링이 괜찮았고요, 니로 EV는 또 썩 좋지 못했어요. 뭔가 좀 헐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확실히 어떤 상위급 차들에서 느껴지던 탄탄함, 그리고 조금 더 직결감이 큰 이런 느낌들이 이 차에서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플랫폼도 다르고 크기 자체도 워낙 다르긴 한데 EV6에서 느꼈던 감각들이 조금씩은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핸들링 쪽에서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산길 달릴 때 차가 날렵하게 따라오진 않지만 적어도 직관성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속 100km로 맞춰놓고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 주행 보조 시스템 상당히 잘 돼 있죠.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좋고, 또 해외 수입산 브랜드랑 비교를 해봐도 현대기아를 따라올 만한 자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테슬라나 메르세데스나 BMW, 볼보 이런 브랜드들 다 굉장히 잘하는데 현대차도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방향지시등만 켜면 차선을 알아서 바꿔주는 이런 HDA2가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옆에 차가 없어야지 이렇게 진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주행 기능까지도 들어갔다는 거는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지금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물 튀는 소리들은 생각보다 잘 억제를 했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것들 잘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편의 장비들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일단은 뭐 실내 구성은 완전 싹 바뀌었고 앞쪽에 프렁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품들이 막 모여있던 게 이 본닛 안쪽이었는데 자세를 낮추고 그 위쪽에 20리터 정도 용량 되는 프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거랑 맞물려서 또 가스리프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닛을 수동으로 열고선 짐을 넣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프렁크 사용하려면 가스리프트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런 것들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센터 에어백, 그다음에 하이패스, V2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옵션 쪽에선 당연히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기본 모델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엔트리급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또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 아랫등급을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요철을 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그러니까 충격 흡수하는 거 상당히 세련되게 잘 바꿨고요. 기존의 니로 EV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 이런 느낌이 있어서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요철 같은 거를 넘을 때 무거운 차가 이렇게 튕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가 무겁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산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차가 무겁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 일상 주행에서는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차가 무거워서 막 쿵쾅쿵쾅거리고 뒤뚱거리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나름 탄탄한 서스펜션을 지향하고 있어요.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탕탕 전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EV6랑은 비교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EV6가 더 크고 휠베이스도 길고 아무래도 상급 차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EV6랑 비교했을 때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볼트 EV나 볼트 EUV랑 비교를 하면 니로가 승차감이 더 낮습니다. 볼트 EUV 혹은 볼트 EV도 승차감이 막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차급에는 충분히 괜찮은 정도입니다. 근데 니로 EV를 타보니까 볼트 EV나 볼트 EUV보다 한 체급 높다, 한 급이 위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노면에 딱 밀착돼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충격을 넘는 느낌도 좀 여유 있게, 휠베이스도 길고 난 좀 차가 크고
뭔가 안정적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볼트 EUV나 볼트 EV랑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니로 쪽을 손을 들 것 같아요. 친환경 차기 때문에 뭐 이런 천장 소재, 약간 친환경, 재생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기가 좋고, 대신 이제 좀 아쉬운 점들 몇 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선루프가 조금 작죠. 이게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2세대엔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니로 하이브리드 나올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요거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 개방감은 상당히 좋아요. 앞유리나 뭐 옆에 미러 시야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데 루프마저 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계기판이랑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이런 형상인데 10.25인치 두 개이기 때문에 베젤이 굉장히 커 보이고 내비게이션 위치도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글씨가 팍팍 읽히진 않아요. 그냥 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요즘 12.3인치 듀얼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글씨가 좀 작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크기도 저 정도면 꽤 크고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고 기본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T맵이 눈앞에 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경로 안내를 해줍니다. 몇 번째 차선에 가셔야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요거는 사실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해요. 너무 조금이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세대 니로와의 차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위적으로 좀 향상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많이 넓어졌고요. 승차감이나 NVH 성능도 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행감도 소폭 좀 개선된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상당히 많은 차인데, 그러면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 우선은 이 차 니로 EV의 가격이 소폭 오르긴 했는데 보조금을 국가에서 700만원, 지자체에서 서울은 200만원을 주고요. 200만원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만원을 줍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면 3,740만원 정도가 돼요. 실구매가가. 개소세 3.5% 기준에다가 세제 혜택 다 반영한 가격입니다. 똑같이 세제 혜택이랑 개소세 인하 반영한 걸 기준으로 하면 볼트 EUV는 3,600 정도 돼요. 가장 아래 트림을 비교했을 때는 한 150만원 정도는 싸다,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풀옵션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좀 커집니다. 니로 EV는 4,400만원, 서울시를 기준으로 4,400만원의 실구매가를 보이고요. 볼트 EUV는 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이나 차이가 나죠. 볼트 EUV의 아래 트림을 구매하실 분들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 공간 넓고 승차감 더 좋고 주행거리는 조금 짧지만 V2의 기능이 들어간 모델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볼트 EUV의 아래 트림을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은 니로 EV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이제 EV6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EV6가 가격이 높습니다. 롱레인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많이 높아지고요. 그 차는 얘보다 더 크고 또 전용 플랫폼이고 V2의 기능도 얘보다 훨씬 더 상위 등급입니다. 가정기기나 이런 거 캠핑 가서 사용한다 할 때 V2L로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낮기 때문에. EV6랑 가격 차이가 90만원 밖에 안 나니까 사실 많이 욕심 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EV6 스탠다드 모델도 괜찮다, 주행거리 좀 짧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EV6 추천을 합니다. EV6의 롱레인지거나 아니면 좀 상위 등급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쟁 모델로 꼽기에는 좀 그렇죠. 충전구는 앞쪽 가운데 위치하거든요. 요게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과거 아이오닉 전기차나 니로 EV, 코나 EV, 볼트 EV 이런 차들 전부 다 충전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휀다에 있거나. 아무래도 전면 주차를 해야 돼요. 그 충전기에 원활히 꽂기 위해서는. 팬더 쪽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옆으로 와서 꽂을 수가 있는데, 이게 충전기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전면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거나 하면은 조금 좁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EV6나 아이오닉5처럼 뒤쪽에 위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니로보다는 EV6 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EV6 저는 스탠다드 모델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니로 EV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뭐 한 1년 반씩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요즘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현대 기아 쪽의 차보다는 아무래도 쉐보레나 다른 브랜드들이 확실히 낫습니다. 차를 빨리, 비교적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좀 급한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급하지
구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다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신형 기아 니로 EV 2세대 모델 만나봤고요. 오늘 뭐 승차감이나 편의성 등등등 이런 주행성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승이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전비 혹은 주행거리 요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개별 시승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장시간 타면서 느껴지는 장단점 같은 것도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 시트 크기 자체가 좀 커져가지고 지금 한 2시간 넘게 탔는데 나름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